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지난 시간에 집값 5억에 70%를 대출하면 3억 5천만 원, 소액임차 보증금 2천만 원을 공제해서 3억 3천만 원을 계산한 뒤 보험가입 금액 2천만 원을 더해서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식에서 집값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주택 종류에 따른 집값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대출 한도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출 계산 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구입 목적이냐, 구입 목적의 생활 안정자금이냐,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역이냐, 조정 대상 지역이냐, 기타 지역이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 정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MCI, MCG 가입 사례, 기타 지역의 상담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TI, DSR로 대변되는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상환 방법과 금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강의를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는 것도 주택담보대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 강의의 순서에 나오는 크게 5가지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구성을 보시면 왼쪽에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서류, 상환방법, 요약정리라는 메뉴를 통해서 지금 강의가 어디쯤을 강의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얼마일까요? 고객은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집을 4억에 샀다. 공인중개사에 가서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집의 시세는 5억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의 공시지가는 3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 주택의 가격은 주택 종류에 따라서 정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이렇게 끝자리가 호실로 끝나면 701호 이렇게 끝나면 공동주택이다. 10-1번지 이렇게 번지로 끝나면 단독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시 3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은 층수를 기준으로 5층을 넘어가면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짜리 건물이라면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는 연면적이 건물 전체 1층, 2층, 3층, 4층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1번 KB 시세가 고시된다, 2번 KB 시세 고시가 안 된다. 두 종류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요. 고시가 되면 KB 고시 일반 평균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의 고시지가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 자문 확인서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자문 확인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정식 감정평가의 한 방법입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시가, 공동주택 가격 자문 확인서, 그리고 탁상감정, 공인중개사 두 곳을 탐문해서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3번의 방법, 탁상감정이나 공인중개사를 탐문하여서 가격을 결정했다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보험을 가입한다는 그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해서 대출 금액을 조금 더 많이 해주려고 하면 3번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1번, 2번의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단독주택은 가격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직 기준시가, 공동주택 가격 자문 확인서, 토지는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건물 단가표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독주택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첫걸음입니다. 한도를 계산하는 식에서 제일
제일 처음 나오는 집값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처음 대출을 상담한다라고 하면 고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어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건가요? 고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전동 레미안 아파트요. 흔히 이렇게 아파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아파트는 흔히 KB고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고객에게 주택 가격부터 확인하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오비스를 통해서 KB 시세를 확인하고 그 중에 일반평균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님, 어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건가요? 장미빌라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빌라의 경우에는 대출의 업무 용어가 아닙니다. 빌라라고 하면 우리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여야 합니다. KB고시가 안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바로 주택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상담하게 된다면 대략적인 가격을 가정하여 대출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고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고객님, 집값이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고객에게 집값을 대략적으로 물어서 확인한 다음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고객님, 어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건가요? 그냥 단독주택입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고객이 그냥 이렇게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한다면 단독주택 가격 또한 상담 시에 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주택 가격을 가정하여 상담하여야 하며 방의 개수에 따라 소액임차 보증금 차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의 개수와 전세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에게 이렇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고객님, 집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집에 방은 몇 개이신가요? 그리고 혹시 전세는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집의 현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주택 종류에 따라서 주택 가격 결정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